네네. 어,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약대동 마을의 이제 지도가 됩니다. 이제 지도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 세 가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 생태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 관계망, 학습의 관계망, 복지의 관계망, 문화의 관계망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습 생태계, 학습 관계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마을 전체가 여기가 우리가 도서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꿈터가 있고 이러한 그 마을 전체에서 학습을 하는 이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제 마을 목회의 이제 꿈이 되겠는데요. 왜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꿈의 학교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을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경기도 교육청이면 이제 공교육인데 공교육이 왜 마을에 그 꿈의 학교를 만들었는가? 이제 미래 교육은 그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이 이제 교육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마을 자체가 교육의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학습 생태계를 이제 부천 교육청에 제시를 했더니 프로포절이 돼서 꿈의 학교라는 이제 마을 학교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돼서 이게 개교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꿈의 학교에서 이제 팟캐스트 방송, 덧지 수업, 떡방 직업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현장들, 그 모든 우리 카페, 뭐 도서관, 그 꿈터, 거리 이런 것이 바로 촬영 현장이 되고 이것이 교육의 현장이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직업체험, 축제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합창단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이제는 미래는 학교라는 자폐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마을로 나와서 지역사회와 마을이라는 현장 자체를 하나의 교육적인 네트워크, 관계망, 교육적인 생태계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미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할 때는 이런 학습 생태계 마을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그래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나가서 마을 목회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목회의 중심적인 테마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그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3년에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랑 꼽사리 영화제라는 그 영화제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교회를 넘어선 차원 아닙니까?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또 마을 영화제를 저희들이 이런 이제 마을에 기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27주년에 이제 협동조합이 창립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협동조합을 얘기를 해보면은 이 달나라 토끼가 이렇게 창립이 돼가지고 협동조합이 세워졌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일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움을 하고 협동조합이라는 게 세워지니까 협동조합에서 배움을 하고 상생을 하고 소통을 하고 환대를 하고 문화적인 나눔을 하는 이런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한가운데에 이윤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공적인 관계망을 짜는 이제 중심지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일종의 이제 마을의 하나의 요즘 말로 하면 플랫폼이 된 거죠. 마을에 여러 가지 문화, 배움, 상생, 문화, 소통, 환대 플랫폼이 됐는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의 마을의 복지 생태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마을에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 복지 생태계를 만들 때 쓰는 자본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 우리 시장 경제에서 사용하는 자본은 머니 캐피탈, 화폐 자본을 사용하는데,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복지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그런 자본을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사회적 자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라는 자본인데, 이 신뢰는 협동, 돌봄, 소통, 공유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을 못하고, 제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마을의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그 새로운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성서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회적 경제는 소유에서 공유로 간다는 거죠. 지금 공유 시대가 왔죠. 공유 경제.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가는 거고, 각자 도생을 넘어서 돌봄 평화 경제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성장이나 이러한 지금 코로나 같은 재난기에 이런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 경제 한 30%는 돼야 우리가 이 재난기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회에 있는 그 교수들은, 기독교 윤리학 전공한 교수들은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 운동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본소득이나 청년 수당처럼 공유경제나 사회적 경제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기독교 윤리학회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재난 시기에 그 재난 학교를 열어서, 여기 이제 우리 고성희 박사랑 이제 저랑 이렇게 유튜브로 이걸 만들어서 이제 교인들과도 공유하고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이거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이야말로 광야라는 재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당시의 재난 기본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냐? 출애굽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 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기본 임금이나 이것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 오이코노메라는 마을 살림 경제가 사니까 지역 경제가 살고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재난기본임금이 나올 때 우리 그 달나라 톡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3개월 동안에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협동조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달토라는 협동조합에서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유기농을 구입하고 유종란을 기록하고 그 지금 생태나 기후 붕괴 여러 생태적인 물건들 꾸러미를 해서 이 꾸러미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들하고 가정 모임을 하는, 이게 다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이 하나 있을 때. 그래서 두 번째는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라면,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그 살림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이 마을 목회의 이제 미션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에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문화 생태계를 만들려면은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렇게 마을에 신나는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 모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에 축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고, 마을 축제를 만드는 것이 이 마을의 문화 목회의 핵심이 되는데, 이 마을 이야기가 모여질 때, 마을 축제가 생길 때 그 이야기가 모아져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생겼어요. 여기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협동조합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요분이 서울계인 요분이 직원들 2명이랑 협동조합 공부할 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천에 피판이라고 하는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국제영화제를 세계영화제를 뭐 칸느나 칸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국제영화제 하는 동안에 마을에서 프로방스 지역에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마을영화제, 청년영화제, 독립영화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도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 할 때 꼽사리를 껴서 마을영화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약대동이 마을운동이 제일 잘 되니까 약대동에서 꼽사리 영화제를 한번 개최해봐라. 그래서 개최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큰 인기를 끌어서 한 7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와서 뭐 레드카펫하고 우리 이제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어르신들 뭐 도서관 카페 이게 다 부스를 차려서 나갔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계속 텔링이 돼가지고 꼽사리 영화제 성공 이후에 마을 방송국, 꼽사리 청년 심야식당, 최근에는 꼽이 마을 박물관까지 스토리가 텔링 됐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야기가 모아지고 축제로 이게 승화되면 그 스토리가 텔링 돼서 마을이 이렇게 신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 여름에 이제 우리는 마을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마을 학교를 하는데 그 마을 학교 교사대학을 이렇게 하고 꼽사리 영화제 하기 전에 전야에 마을 캠프를 하게 되고 꼽이 마을 캠프를 하고 그다음에 영화제 응원전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거죠. 여기 캐릭터가 이제 꼽인데요. 그래서 이 꼽이라는 것이 마을 박물관까지 가서 신나는 이야기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치유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것이 아주 신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당시에 그 민중들 어려운 사람들이 막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저는 자가 일어서고 막 나무 위에 오르고 이러한 사건들을 신나는 예수의 치유와 기적 이야기를 마을에서 일으켜야 돼요.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영웅을 먹이고도 12광 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놀랍고 신나는 이야기. 이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학습문화복지생태계가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영적인 돌봄망으로 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것 같은 이런 그 재난기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여기 이제 목회와 목양이 들어가는데 목회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적 기능을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마을에서. 하나는 신방이고 하나는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교인들이 신방하지만은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해서 우리 선교기관에 있는 분들을 이제 각 기관을 방문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방 팀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청소년들을 어머니 보내주셔서 저 교회에 참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외국인 가족이 들어왔는데 어린이집에 하나가 다니고 좀 큰 애는 공부방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데 6년 동안이 됐는데 이 어머님은 마을 사람을 한 사람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굉장히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방팀이 그분한테 의논을 해서 여성 안전망에 참여를 하고 했다니까 이분이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참여를 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애들과 같이. 그리고 이분들이 성탄 축제에 가족이 다 나오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문화복지생태계와 영적 돌봄망을 짜는 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라는 재난이 이제 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이제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거를 연구한 이페어를 응시하라는 책을 쓴 그 레베카 솔릿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은 75년 리스본 대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2001년에 9.11 테러, 뉴 얼리언스 허리케인 이거를 단기 연구한 결과 이분이 뭐냐면 이 재난이 터지니까는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재난 기간에 자기의 구호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구호 헌금을 가져 나오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걸 도우려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드는 이러한 그 재난 유토피아가 생긴다는 거죠. 재난 기간에. 그래서 이 재난 기간이 오히려 유토피아를 세우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는 거죠. 나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아주 통찰력을 했는데 요번에 우리들 보면은 각자 도생보다는 공동체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이 공감대의 힘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공공성의 강화, 보편복지의 확대, 생태주의적 전환 등
엄청난 사회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재난 유토피아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동이 됐다는 거죠. 기본 임금 같은 거는 이렇게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생태주의라는 것도 그건 뭐 나중 일인데 지금 이 재난이 오니까 이러한 담론이 활발화되고 이런 법이 그냥 혁명적으로 지금 통과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교회가 잘 느껴야 돼서 이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 프레스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라고 하는 탈교회 시대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것들이 영국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5개 학당을 제가 30주년에 안식년을 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그 영국의 사회적 경제로 마을을 돌보는 곳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선지 선교 사역들을 좀 보면서 돌아오니까 그때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지구 환경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제가 뭔가를 이제 복귀를 하면 안식년 복귀를 하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 생태라는 것을 중심으로 마을에 학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와 3개를 결합해서 5개의 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서학당, 선교학당, 문화학당, 평화학당, 신중년학당. 그래서 평화문화학당에서는 우리 여름 마을 학교 때 NCC에 가서 평화 아카데미를 공부해서 여기서 이제 마을에서 평화와 지구 문제를 처음으로 저희가 제기를 했고, 선교 아카데미에서는 이번에 재난이 터지면서 선교 이렇게 재난이 터지니까는 건물 중심으로는 이제는 건물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교회, 탈근대의 새로운 선교가 등장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소그룹이나 온라인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선교 아카데미 분과 이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제가 그때 교재예요. 선교 영역을 학습하자. 이제는 영상학습과 회의라는 새로운 디지털 언어를 배우고 시작하면서 온오프라인을 넘어드는 새로운 선교 영역을 학습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신중년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제가 63세인데 제가 수명이 100년이 돼서 옛날 나이로 하면 제가 45세 정도더라고요. 제가 노년이 아니라 신중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중년층을 모아서 새롭게 선교를 했는데 이 신중년 선교에는 2가지입니다. 도시 농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도시 사람인데 이제 환경 생태 문제에 관심을 있는 옛날 농촌 출신의 도시인들이 있고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신중년 50대 60대죠. 5060. 그 다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미 청년들의 미디어가 아니라 신중년의 매체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그 꿈터라는 곳에 옥상을 저희들이 수리해서 옥상에 꼬비 마을 박물관을 세우는 거 거기에 여러 가지 텃밭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데 신중년이 중심이 돼서 이 마을 박물관을 세우게 됐어요. 마을의 인생 박물관으로 해서 노년층들의 그 기록을 이제 로봇과 우리가 대결하려면은 라이프 스토리,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면서 끝없이 생산하시지만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로봇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인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박물관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박물관,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 로봇이 할 수 없는 이것이 신중년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생 박물관이 중요한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마을마다 박물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신중년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농분들이 이렇게 탓밭을 가꾸는 거죠. 그리고 이걸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했더니 세가정에서 그걸 보고 이거를 기고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중심적으로 이끄시는 김현자 권사님이 이 기고문을, 세가정에 보면 이 기고문이 있습니다. 신고 가꾸고 돌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 재난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그 신승철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떡갈나무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재난기구에. 그래서 그걸 제가 공부해 보니까 뭐냐면은 도토리를 이제 다람쥐가 모아가지고 창고를 만들어 놓는데 하도 많이 해서 자기가 까먹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아둔 도토리가 영양분을 모아 서로 소통해가지고 이것이 이 떡갈나무가 되고 그것이 또 모아져서 떡갈나무 숲을 만드는 것이 떡갈나무 혁명인데 우리가 이 재난기에 우리 보니까는 우리 그 마을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는 이제 고성희 박사인데 이분은 그 이제 그 세월호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기후 생태라든지 평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분을 불러내서 이분 중심으로 평화학당이 세워졌고 여기 선희정 집사는 이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을 불러내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 달토라는 협동조합에서 달성이라는 그 마을 음악회를 우리가 해가지고 그 문화 학당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또 이은주 집사님이 같이 해서 이분은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국악이나 뭐 탈춤이나 이제 공연 같은 거를 공연 예술 문화를 또 잘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문화예술 학당을 하고 여분이 평화 학당을 하고 여분이 우리 그 아주 마을의 히로인인데 이 신중년을 이끌면서 우리 저 김현자 권사님이 지금 신중년 학당을 이끌고 계세요. 도시농부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토리를 불러주고 이렇게 학당이나 아카데미로 배치하고 꼽사리 영화제나 꼽이 마을 박물관 개소식 때라는 축제 때 이분들을 다 모여가지고 마을 잔치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새로운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물질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문명 이행기거든요. 산업물질문명에 붕괴되고 새로운 생태문명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생태문명의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이웃사촌 마을회의를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 박물관을 세우면서 마을회의까지를 했고 재난학교를 해서 마을공화국이나 또 평신도 자치공동체의 꿈 이제는 마을도 자립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자꾸 중앙에 손 벌리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재난기를 걸리려면 마을 자체가 자기 문제를 재난이 오면은 해결할 수 있는 재난학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재난이 오면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를 자립하고 자치할 건가. 제가 그때 바울의 그 서신을 읽었는데 바울의 데살로니가 서신이나 그 빌립보서를 보면 자립자치적인 에클레시아를 세우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마을 공화국이 돼야 되고 교회도 이제 평신도들 중심으로 하는 자립자치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에 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구역 단위로 자기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연결해서 스스로 자립자치라는 마을 공동체에 연결해서 그 마을 공동체에 여러 가지 스스로 지금 일자리도 없어지고 교회도 헌금이나 교인수도 3분의 1 정도씩 줄을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을 공화국을 만들고 교회는 평신도 자치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사치를 하고 우리 이 와중에도 꼽사리 영화제 8회를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을박물관 개소식을 해서 기업곡관 개소식을 했고 마을 인생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줬고 마을 여행 이게 마을 여행을 간 거예요. 그 개소식 때 마을 골목에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고 이게 옥상에 있는 꼬비 마을 사람들이고 여기가 이제 전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고 마을의 곳곳을 여행하는 것에 다 마이크를 잡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을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동안 했던 마을의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여기 이제 마을 기록관이 있죠. 25명의 마을의 영웅들을 전부 지금 유튜브로 기록해 놨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돌봄 마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토론이 있는데, 우리 임종환 교수라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 중심이 되는 분이, 교수님이 아직 커뮤니티 케어 전국 권위자인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 모델이,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선교 모델로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를, 카톡 문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시호는 고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카톡을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 새로운 돌봄 마을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거 뭐 합의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오늘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꿈꾸는 이제 돌봄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로 제 얘기를 마치겠는데요. 이제 뭐 거점 공간이 하나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거점 공부도 이제 커뮤니티 센터나 돌봄 이런 것들이 하나 세웠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지금 재난기에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누가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볼 건가? 옛날에 돌봄이라는 거는 주로 무슨 얘기만 했냐면은 그 복지적 돌봄만을 얘기했어요. 그게 필요하죠. 지금 뭐 치매 환자도 하고 마을에 돌볼 사람이 얼마나.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요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이 이제 이 돌봄 마을에 부과가 됐는데, 건강 돌봄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금 코로나에 재난당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고령화되고 치매와 고독사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정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이제 병원이라는 제도나 건물이로 우리를 이제 의료도 돌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예요. 이게 의료의 언어예요. 그래서 건강도 이제 공동체가 마을이 돌보라는 거죠. 이제는 건강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돌봄. 요번에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나 이 꼬비마을 박물관 그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마을의 어르신들과 우리 마을의 문화예술을 하는 문화예술 학당분들이 연결이 돼서 문화예술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아주 놀라운 거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무사예술하는 사람들이 돌봄 마을에 참여하고, 이제 가장 전환기에 산업 물질 문명의 이 문집이 붕괴되고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전환기에 생태 전환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아까 중요한 신중년들이 발견이 된 거죠. 신중년들이 마을에 유기농 텃밭을 만들고 도시 농부가 돼가지고 곳곳을 녹색으로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묶어서 약대동의 돌봄 커뮤니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마을 목회는 하여튼 이런 단계에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는 얘기로 일단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중지 좀 해주시죠.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모시거나 뭐 그러면 과거에 했던 내용을 그 이제 다음 학년들에게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대부분 하셔요. 그런데 이원도 목사님은 몇 달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도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또 들어와요. 그동안에 공부하시고 그동안에 새로운 경험 있고, 와, 그런데 오늘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게, 재난 시기에 지난 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논리들을 이 재난 시기에 이게 뭡니까? 재난 상황에 상황화하시고, 상황. 네. 그리고 인재를 발굴하고 역할을 해서 더 확대되는, 보통 아까 제가 서두에 마을 목회하는 데는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현상 유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활동은 거의 중단됐고 예배 인원 많이 회복돼야 70%, 80%, 보통은 한 5, 60%도 있고 대형 교회는 30%에서 심지어 10%, 20%된 교회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활동을 제가 볼 때는 더 질적으로 그 양적으로 예, 확대되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거고, 그동안 이제 이원도 목사님 뭐, 만나 경제, 이런 얘기를 늘 해오셨는데, 이거를 이번엔 또 재난 상황에서 상황화해 가시고 해서, 출애굽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만나 매출하기 뭐예요? 예, 재난 기본 임금, 아니면 재난 기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서의 구원의 이야기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예, 이렇게 통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와, 이런 거 뭐 대단히 뛰어나신 거고 이거는 정말 성경적으로 또 우리 지금 이 재난 상황에 예, 삶을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고민해서 그게 통합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원도 목사님이 86년에 개척하셔서 지금 34년 차, 35년 차십니다. 예. 이 내공을 그냥 우리도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35년의 그 내공 속에서 이렇게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르지 못하려면 뭐 못 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례고 예,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원도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는 시간 할게요. 이제 코멘트 그만하고요. 예. 궁금하신 거, 좀 더 아시고 싶은 거. 박외 전도사님 뭐 없어요? 차 타고 가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까 사진에서 저 이승훈 전도사님 보여가지고 반가웠었습니다. 이승훈 목사님 됐어, 이제. 언제 안수 받았죠? 맞네. 네, 되겠어요. 아무튼 제가 8년 전에 사실 대성교회 섬기고 있을 때 성경학교 강사님으로 이승훈 목사님 모시고 싶었거든요. 대학 동기라서, 대학원 동기라서. 신대원. 근데 스케줄이 안 맞으셔서 못 오셨었는데 네, 그 이후로 저도 꿈을 같이 좀 많이 키웠고 지금도 이승훈 목사님께서 저희 동기들 단톡방에서 계속 왈목회 중요성을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어필해 주셨었고 저도 그 꿈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업그레이드 해왔었는데 이제 그 위에 계신 우리 담당 사역자님 만나 뵙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이 목사님, 우리 박외일 전도사님은요, 광나루에서 신대원 다니다가 마을 목회 2014년부터 관심을 갖고 학교 휴학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다가 지금은 김해 마을 만들기 사무국장 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일 교수님이 늘 얘기하시던 분인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이쪽에서 또 지금 마을 목회에 새로운 여러 영웅들이, 젊은 분들이 현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시죠. 우리 학생들이 좀 질문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뭐 생략한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처럼 만에 이원도 목사님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 너무 오늘 수업을 오래 해서 지치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 그냥 뭐라 그럴까, 예,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쫙 펼치니까 그냥 입이 벌어지고는 입이 지금 닫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힐링이 됐습니다, 목사님. 하시온 목사님 좀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마을에 얼마나 참석을 하시죠? 그 마을 분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에. 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라서 요게 가능했던 거는 다행히 그 비대면이 코로나가 조금 주춤했을 때 다 행사가 열려가지고 인원을 제한했죠.
보통 뭐 하면은 뭐 7, 80명 뭐 꼽사리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명 오는데 이번에는 뭐 30명, 40명 이런 단위로 제한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소그룹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황홍열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선교라든지 뭐 교회라는 것이 건물 중심의 숫자 중심이 아니라 소그룹 온라인 그 이제 약간 성령적이죠. 신학적으로 성령 중심적인 사고를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고정화되어 있는 교회 그러면 뭐 교회 회당 안으로 모여 있는 거 또 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거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그룹으로 못 모이면 지금 오늘 이제 강의가 지금 완전히 이 지금 온라인 강의는 줌은 뭐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배도 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신학화할 거냐, 어떻게 현장화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는데 하여튼 그 숫자가 적게 모여도 아주 오히려 온오프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온오프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로 또 재미나게 또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음. 제가 느낌이 그냥 이렇게 마을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마을이 일어난다, 마을이 살아난다 그런 느낌을 네. 받았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의 호응도 같은 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선교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30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씩 해서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쭉 돌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전후에 이제 그래서 이게 생태적인 관점이라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산업 물질 문명에서 지금 우리의 시기가 여러분 치면 산업 물질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문명 이항기나 문명 전환기라는 걸 치면 뭐 제가 쓴 글이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뭐 이제 교수님이 또 가르쳐 주실 테고 하여튼 그런 거로 이제 봤을 때에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중년 이번에 신중년을 보니까 훨씬 더 옛날보다 적극화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현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떡방에서 이제 떡 장인으로 일하다가 떡 공장에서 요번에 이제 그 마을의 그 가정지원센터 소장님이 지금 60대 후반인데 소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뭐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정말 그 아까 말한 소셜 캐피탈 신뢰도를 그분은 현장에서 그 주민들과 같이 움직였던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령층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박물관은 뭐 저는 조금만 도와드렸고 박물관 개소식을 내셨는데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나 지금의 지역에 있는 그 신중년들이 뭐 텃밭에 봄에 코로나 올 때 텃밭에 가서 씨 뿌리고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씨를 뿌렸더라고요 봄에. 그리고 2주 전에 11월 22일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소식으로 추수를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듯이 마을에 훨씬 더 목회자는 아무래도 멀어요. 그걸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은퇴가 5년 남았고 지금 마을에 주민들과 밀착하는 아까 말하는 그 문화학당회를 리더하시는 그 두 집사님, 우리 이제 권사님들, 그 다음에 이승훈 목사님 같은 젊은 목사들이 청소년들,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배치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마을 일은 역동화되고 있다. 예, 목사님, 혹시 제가 다음에 연락을 드리거나 저희 교회 분들하고 신중년 그 너무 매력이 있는데 네네. 협박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네네. 연락 드리거나 하면 네. 잘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잠잠해지면요 오세요. 원래 이 프로그램이 탐방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예. 저희 교회 뭐 근사님들이랑 모시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장로님들하고 그때 연락 드리고 가면 좋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김현장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떡방에 원래 계시던 분이네요. 네네. 예, 그, 몇 년 계셨죠? 한 10여 년 예, 계셨어요. 10여 년 계셨죠. 그 떡방을 하시게 된 게, 이제 뭐, 목사님은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다 보니까 그 예전 얘기는 좀 알죠. 그게 매출이 몇 억 되는 그런 떡집을 하시다가 망하셨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이원도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시편에 대한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시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시, 찬송시 뭐 이런 거 있지만 비탄, 탄원시가 있잖아요. 탄원,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이 탄원도 이 고통스러운 이것도 기도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 나는 지금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기도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신앙을 회복하시면서 떡집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공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뭡니까? 가정지원센터? 네. 예, 장을. 오세훈 소장이 하던 거에 이제 소장이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사회적 신방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길을 뚫는 거는 목사님이 하시고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도들이 예,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신앙으로 일으켜주는 일. 그러니까 떡방에서 10년 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이제 목사님 외에는 못 하신다 이거죠. 사람을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너무 목회자 잘 역할이라.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을 적재적소에 그게 맞게 이렇게 또 하나 장을 만들어서 열어주고 그래서 마을로 이렇게 흡수해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많죠? 맞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시간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네. 목사님은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기반이 다져진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 또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통합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마을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그 길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목사님은 이거부터 시작을 하라. 막 영적인 그 기본적인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방향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 뭐 강의랑 연결해서 하면은 그 학습 생태계를 만들 거냐 제일 처음에 복지 생태계를 만들 거냐 문화 생태계를 만들 거냐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의 은사에 따라서 저희는 세계가 30년이 됐으니까 다 되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학습 생태계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공부하는 관계망을 짜는 거죠. 그런 마을에 가면은 그 공부라든지 이런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잘 대표적인 게 김현재 권사님인데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마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랑 연결해서 몇 가지 조그만 것들 뭐 200짜리, 300짜리, 뭐 500짜리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면서 동지의식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 그게 다 사실 기독교적 가치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학습으로 할 수도 있든지 복지 생태계, 이제 평생 학습 개념으로 학습 생태계부터 출발하든지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난 좀 복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거를 해서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거죠.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분들도 교인들도 그 은사를 불러주고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년 되니까 다 있으니까 그분들을 불러줘서 배치를 했는데 마을에 가서 문화예술에 끼가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불러서 잔치를 만드는 거죠. 뭐 잔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는 리더로 그래 해서 하면 그리고 또 그 요즘은 마을 잔치 이런 것도 전부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 노동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로봇으로 다 대치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문화예술 컨텐츠로 스토리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발굴하고 마을 이야기를 모아서 마을의 잔치를 만드는 거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이 지자체나 이러한 것에 이러한 그 자금들을 연결시켜 줘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인문사회적인 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양자의 언어 어떤 거를 이중모국어라고 그러는데 바이링구어 그의 언어는 인문학적 언어로 번역하고 사회적인 언어는 신학적 언어로 계속 소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그 양자가 그냥 서로 자동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김현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신앙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인데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지고 아주 지금은 능통하게 된 거예요. 신앙적인 기초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되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참되다라는 걸 느끼기에 이제 그 힘이 신앙의 힘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맨날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막 맨날 그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 우리는 알아듣지만 그 얘기를 벗어난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공동체 문제를 지역이나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솔루션할 수 있는 해결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몇 분이 돼요, 마을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가능하게 있겠다. 제가 은퇴하더라도 분명히 가능하겠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솔직히 말하면 우리 김현재 권사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큰 선배예요. 저는 그분한테 기도를 배워요. 아주 기도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응답받고 이번에 박물관도 그게 해결되는 거를 지금 그렇게 응답받고 같이 우리 중보기도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더라니까요. 그게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의 힘 있는 분들이랑 연결이 될 때 저도 거기서 배우고 같이 이제 융복합이 돼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도 목사님,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달란트라든지, 여러분들 동역자라든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그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웃에도 그렇고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찾으려고 안 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찾지 않으니까 찾아지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고 또 마을의 눈으로 우리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연결해주면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이제 교회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인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언어를 하면 방언으로 들리는 거죠. 방언으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좋은 그 사례들 내용과 콘텐츠와 또 방향과 이 재난 시기에 하고 있는 정말 너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는 아마 다른 마을 목회 하는데도 듣기 어려울 만큼 왜냐면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새로 발굴하시고 그래서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도 많이 배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후학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원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산 장신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마을과 생명 목회에 이 강의가 꾸준히 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재난기에 우리가 마을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장과 이런 공부의 현장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것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서 주님, 우리 이 부산 장신대를 졸업하는 이 신학생들, 이 목회자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구원하고 한국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이 가는 모든 앞의 길에 성령께서 우리 부산장신대 이 신대원 학생들의 모든 앞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개척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 귀한 말씀 언제 감사하고요. 배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생명 목회 시간인데 선교 신학 관련돼서 묻고 싶은데 혹시 시험 어떻게 되나요? 시험은 우리가 다음 주가 종강이 아니거든요. 네. 12월 10일까지 마지막 수업이 있고 17일 날 이제 저희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뭐 좀 예제 비슷하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때 제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예, 윤정 전도사님 한 번만 그 전날 좀 저한테 공지를 해주세요. 지금 책 만드느라고 지금 경황이 없어서 제가 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제도 지금 시간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좀 수업 중에 졸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